국가가 한 개인의 목숨을 법의 이름으로 걷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질문 하나로 대한민국 헌법 전체를 뒤흔들었던 사형제도에 관한 한 편의 아주 치열한 법정 드라마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변호사가 던졌던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죠.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사형제도 논쟁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헌법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던 그 결정적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게 한 변호사가 맡았던 딱 하나의 사건, 그리고 그의 용기 있는 질문 하나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때는 2008년 광주였습니다.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아주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어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해서 그야말로 온 사회가 분노로 들끓었죠. 저런 사람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검찰 역시 망설임 없이 법정 최고형, 바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피고인을 변호하던 변호인이 재판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합니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재판장님, 잠시만요. 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기 전에 애초에 이 사형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 헌법에 맞는 건지 그거부터 먼저 판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한 흉악범에 대한 형사재판이 대한민국 법의 뿌리를 흔드는 헌법재판으로 판이 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헌법재판소는 1996년에 이미 사형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변호사의 문제제기 때문에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대한민국 최고 법정에서 인간의 생명과 국가의 권한에 대한 논쟁이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법정 안에서 벌어졌던 그 치열했던 논리 대결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건 정말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생명권이라는 방패와 사회 전체를 지켜야 하는 국가의 정의라는 창이 정면으로 부딪힌 싸움이었어요. 양쪽 주장이 정말 팽팽했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쪽은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권은 다른 권리처럼 잠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생명을 아예 뺏는 건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거다. 이건 헌법이 허용한 선을 넘는 것이다. 그러자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맞받아쳤죠. 흉악범 한 사람의 생명보다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가 해야 할 더 큰 정의다. 사형은 그걸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 모든 논쟁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헌법 조항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좀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만큼은 절대 건드려선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과연 생명이라는 게 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본질적인 내용에 들어가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2010년 길고 긴 논쟁 끝에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결과는 5대4 합헌, 사형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변론이었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5대4, 딱 한 표 차이였어요. 진짜 아슬아슬했죠. 재판관 9명 중에 딱 한 사람만 생각이 달랐어도 대한민국의 사형제는 그날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였어요. 이게 14년 전인 1996년 판결이랑 비교해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인지 바로 보이는데요. 그때는 7대2, 거의 압도적으로 합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위헌 의견이 2배로 늘어서 5대4까지 바짝 따라붙은 거예요. 그만큼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형제에 대한 생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죠. 그럼 합헌이라고 본 5명의 재판관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분들의 핵심 논리는 이거였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끔찍하게 빼앗은 범죄에 대해서는 똑같이 생명으로 책임을 묻는 게 바로 정의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있어야 흉악범죄를 막고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다. 일종의 필요악으로 본 거죠. 하지만 반대했던 4명의 의견도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다. 생명은 모든 다른 권리들의 시작점이고 절대적인 가치다.
국가가 이걸 마음대로 뺏는 건 헌법이 허용한 선을 넘는 거다라고요.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도 사형을 폐지하는 게 큰 흐름인데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고요. 자, 법적으로는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끝나지 않은 논쟁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딱 이것만은 기억해야 한다 하는 핵심만 좀 짚어드릴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현실을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불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으로는 사형제가 합헌이라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단 한 번도 사형 집행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좀 묘한 상태가 벌써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실 때 딱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한국의 사형제도는 법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 둘째, 이 논쟁이 흉악범 편들자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이건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한 개인의 목숨을 뺏을 권한을 가져도 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재판에 실수가 없을 순 없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판결로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키면 이건 정말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맨 처음에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형제도는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필요악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국가가 저지르는 또 다른 살인에 불과할까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